경찰이 정현율 익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 시장은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주정차 위반 단속고지서 발송 중지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갑질 의혹을 받는 A실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A실장은 휴가를 쓰려는 부하 직원의 권리를 제한하고 막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읍에서 물놀이 시설이 개장해 피서객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무더위를 잊을 수 있는 대형 콘서트가 열리고 물빛 축제도 이어집니다. 김제시의회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현행 대광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와 광역시로 한정하고 있어 전북은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경찰이 정현율 익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26일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정 시장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주정차 위반 단속 고지서 발송을 멈출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물을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공소시효가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갑질 의혹을 받는 A실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A실장은 가정사로 연차 휴가를 쓰려는 부하 직원의 권리를 제한하고 막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A실장은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사직서를 낸 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부적절한 글을 게시해 또 다른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A실장은 사직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에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정읍에서는 도심에서도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이 개장해 피서객들을 맡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엔 한여름밤의 무더위를 잊을 수 있는 대형 콘서트가 열리고 물빛 축제도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원한 물 미끄럼틀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아이들. 워터터널과 워터 스프레이, 바디 슬라이드와 같은 다양한 물놀이 시설이 마련돼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연일 찜통더위에 그늘 속에서 만끽하는 여유는 꿀맛 같습니다. 물이 너무 시원하고요. 미끄럼틀 진짜 너무 재밌고요. 친구들이랑 같이 오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최고입니다. 도심 속 피서지로 변신한 정읍 천변. 올여름 처음 선보인 이른바 미로 분수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물줄기 사이사이를 뛰노는 아이들은 더위를 잊습니다. LED 조명과 음악을 연계한 미로 형태로 음악 분수부터 겨울 연못, 물놀이까지 즐길 수 있는 바닥 분수도 갖췄습니다. 이달 초 개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말마다 최대 2,000명이 넘는 인파가 찾고 있습니다. 그 옆에 물놀이장도 새로 만들어서 좀 많은 어린이들, 관광객들이 와서 즐기게 할 거고요. 또 벽면에 그 자연스러운 관람석까지 만들어놨습니다. 미로분수 근처엔 각종 물놀이 시설도 추가 설치됩니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물빛 축제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각종 먹거리와 체험거리, 생맥주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매일 저녁엔 한여름밤에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EDM 공연과 인기 가수들의 멋진 공연도 이어집니다. 동학농민혁명 74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기념문화제가 열린 이곳 정읍 제1고등학교에서는 이번 주 일요일 대형 콘서트도 열립니다.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기념해 시민 화합과 단결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김희재와 왁스, 채연, 요요미 등 인기 가수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녹화된 헬로 콘서트 좋은 날은 다음 달 9일 저녁 7시 반 전북방송 채널 25번에서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황배연 김제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 황 의원은 광역시가 없는 전북이 정부 교통망 구축에서 배제되면서 사람과 물류의 정체, 경제 침체로 이어져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행 대강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와 광역시로 한정하고 있어 전북과 강원도가 127조 원의 예산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역 차별적인 대강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2일 새벽 휴가 나온 군인 2명이 광주광역시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통근버스와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지난달 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자전거 도로에서는 여고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사고 역시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 5천여 건의 사고가 발생해 55명이 목숨을 잃고 5,5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가 빈발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과속으로 달리고 헬멧을 쓰지 않고 타거나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휘젓고 달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엄연히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속하기 때문에 해당 면허가 있어야 하며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13살 미만은 절대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주행 속도는 최고 시속 25km로 제한해야 하며 보행자 전용 도로와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는 절대 달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 건데요.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하며 2인 탑승 역시 불법입니다. 헬멧 착용과 교통신호 지키기도 필수입니다. 운전 중 휴대폰과 이어폰 사용도 금지되어 있는데요. 당연하지만 음주운전은 금물입니다. 타고 난 후에 거리에 아무렇게나 주차하는 것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주차 에티켓을 지키는 것도 사고를 막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편리하지만 순식간에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안전한 운행만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가 올해 상반기에 불법 증개축한 선박 6건을 적발했습니다. 부안해경은 불법 개조된 선박은 전복사고 위험이 크다며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동원하고 항포구 순찰을 강화해 불법 증개축 선박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전북방송이 단독 보도한 지적장애 여고생 집단 성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MBC 시사 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25일 촉법소년들의 여고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취재해 방영했습니다. 실화탐사대는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는 촉법소년 성범죄의 문제점과 법적 한계, 또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을 다뤘습니다. 남원시 공공배달앱인 월메오가 이번 달까지만 운영됩니다. 남원시는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21년 출시한 월메오가 이용자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8월 1일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배달앱 운영 종료에 따른 소비자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배달앱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군산 김제 부안을 이원택 국회의원은 자연재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농업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 농업재해보험은 가입이 제한된 품목과 지역이 있고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에 따라 다음 연도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원택 의원은 보험 가입이 불가한 농어가에 대한 보상 대책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농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재해 피해 할증료에 대해 누적 손해율 지원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읍고창 지역구 윤준병 국회의원은 고금리 불법 사채를 근절하기 위해 이자 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폭리를 취해도 법정 상한을 초과한 부분만 무효로 하고 있어 불법 채권 추심 행위를 완전히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대부계약상 최고 이자율 상한을 연 20%로 내리고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계약은 무효화시키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금리 불법 사채 근절법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지역구 박희승 국회의원이 국민 노후자금을 관리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투기자본 논란이 휩싸인 MBK 파트너스를 위탁 운용사로 선정한 것을 규탄했습니다. 지난 20일 시민단체 등과 기자회견을 연 박희승 의원은 MBK 파트너스는 구조조정과 역외탈세로 400억 원 규모의 추징금을 추징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책임 투자라고 할 수 있냐며 국민연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MBK 파트너스를 위탁 운용사로 선정하게 된 경위를 소명해야 한다며 수탁자의 책임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길어진 경기 불황 탓에 전북 기업들이 체감 경기가 여전히 냉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도내 제조업 기업 심리지수는 94.6으로 전월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CBSI는 경기 설명력이 높은 지수들을 선정해 산출한 지수로 기준값 100 이상이면 낙관적으로 100 미만이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매출 BSI는 74로 전월보다 1포인트, 가동률 BSI는 76으로 전월보다 5포인트, 신규 수주 BSI는 65로 전월보다 8포인트 각각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제조업체들은 경영 애로사항으로 내수 부진, 불확실한 경제 상황,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꼽았다고 합니다. 비제조업 역시 여름 휴가철이라는 특수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3.6포인트나 하락한 91.5로 집계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 지리산 허브밸리에서 여름철 야생화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나도 제비란과 달개 난초와 같은 여름철 야생화 사진 92점으로 구성된 전시는 오는 10월까지 운영됩니다. 사진은 전현옥 전 마산대학교 교수가 제공한 것으로 11월부터는 가을꽃 사진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지리산 야생화 사진을 보면서 무더위와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남원 시립예술단이 사랑의 광장 야외 공연장에서 한여름밤의 소리 여행 공연을 펼칩니다.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매주 목, 금, 토요일 9일간 열리는 공연은 판소리 같은 민속악과 퓨전국악, 창극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로 꾸며집니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비가 오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남원 시립예술단이 준비한 다양한 공연을 보시면서 아름다운 추억도 만들고 시원한 여름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서 27일 2024년 임실 아쿠아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23일간 운영되는 축제장에는 크기별 물놀이장과 10m 높이의 초대형 미끄럼틀, 몽골 텐트 등이 설치됐습니다. 또 주말과 공휴일엔 어린이 DJ 파티와 난타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